young Korean artists to blur the boundaries between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and received recognition overseas first. Choreographer and expressionist Kim Jae-deok. Kim Jae-deok, with his unique style in contemporary dance, founded the first male dance troupe in Korea.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단어, 그런 어떠한 단어로 리드미컬하게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것. 김재덕의 관점에서 보는 움직임이 저한테는 춤인 것 같아요. Today on Heart to Heart, globally renowned choreographer and expressionist Kim Jae-deok. 네, 김재덕 안무감님, welcome to Heart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덕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모던 테이블 댄스 컴퍼니에서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싱가포르에서 THE 댄스 컴퍼니의 해외 상임 안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남성으로만 구성된 현대 무용단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 무용단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모던 테이블 그리고 김재덕 프로젝트란 말로 2006년부터 네.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2013년 정도가 돼서 그룹을 제대로 결성을 하기로 출근을 하는 무용단을 만들기로 하고 무용수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다 보니 다 남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김에 아예 홍보 자체를 남성 무용단으로 하는 게 낫겠구나. 싱가포르에 제가 2010년부터 지금 네. 7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가면 한 달 정도 그곳에서 체류를 하고 새로운 작업을 그 친구들이랑 준비를 하는데 항상 저는 거기에 예술 감독인 퀵스위븐, 네. 스위븐하고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무용단 내부의 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무용수들이 알 수 없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국에서 한국 경제에 맞춰서 무용단을 출근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때 꿈을 갖고 했죠. 아무래도 그 퀵세븐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작품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공연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어떤 곳에서 공연을 하셨나요? 유럽이나 그리고 아시아 쪽 그리고 남미 쪽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관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서울국제안무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1회 때 지금은 돌아가신 세이지 타카 예술 감독님께서 네. 한국에 오셔서 그때도 심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나한테는 얘가 1등이다 하면서 심사위원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국제안무 페스티벌에 심사위원상이 있어요. 유관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다크니스 품바라는 작품이 네. 일본으로 가서 공연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서도 무토 다이스케라는 네네. 평론가 선생님께서 제 작품을 봤어요. 네. 보고 인도네시아 댄스 페스티벌에 너를 초청하고 싶다 해서 인도네시아 댄스 페스티벌을 또 갔어요. 거기서 또 공연을 또 잘 해냈는데 그때 TH 댄스 컴퍼니 수입분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본인들도 폐막 공연을 하러 왔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 작품을 보고 혹시 또 다른 자료들 있냐. 그다음에 네. 이메일 주소 달라. 그다음에 한국 돌아갔는데 이메일이 왔죠. 우리 무용단을 안무해 줄 수 있겠냐. 와. 그렇게 하면서 네. 1년을 했는데 수이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쟤도 혹시 앞으로 레지던시 코리오그래퍼가 돼줄 수 있냐. 레지던시 코리오그래퍼라는 게 정확히 뭐죠? 이제 따져보면 앞으로 이제 함께 할 게스트 코리오그래퍼가 되는 거죠. 그들과. 그래서 뭐 너무 좋았죠. 눈물까지 났죠. 네. 그 다음에 그런 제가 만든 작품 공연들이 한국에도 오고 또 아시아 각 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제 작품들이 또 작품들로 인해서 또 제 이름이 또 알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먼저 알려졌다고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목받은 작품이 네. Darkness Pumbaa라고 네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 Darkness Pumbaa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현대 무용과 또 락도 있고요. 또 우리의 춤도 있잖아요. 그게 네. 다 모두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네네. 해서 이 공연을 계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컬러 오브 댄스라는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한국에요. 매년 색깔이 다르게 주제를 정하고 네. 그 색깔에 맞춰서 작품을 짜야 돼요. 블루면은 네. 파란색에 맞춰서 모든 안무자들이 작품을 짜고. 근데 제가 했을 때가 블랙이었어요. 네. 검정색이니까 뭘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내가 만든 거 작곡도 하고 싶고 네네. 거기다가 판소리 같은 걸 엮어서 네. 새로운 음악도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모든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게 보니까 이 품바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검정은 품바였던 거죠. 그 암흑이라는 걸 저는 네. 오히려 품바에 네,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됐어요. 품바가 정확히 뭔지 혹시 지금 해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품바가 뭐지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품바는 사실 정확하게 한국말로 이제 저희들이 대한민국 언어로는 거지라는 말인데 내가 먹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그 안에서의 그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서 돈을 버는 네네. 그걸 일종의 집시라고 할 수 있죠. 네. 집시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네. 쉽죠. 네, 아까 뭐 공연이나 이런 안무를 계획하실 때 뭐 음악적인 목적이 있고 또 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안무적 목적이 있다라고 맞아요.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품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무적인 목적은 네. 그때는 아무래도 또 제가 한국 무용이나 그리고 뭐 들국화 전인권 선생님이나 신해철 선생님의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떤 한국적인 음악 그리고 한국적인 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적이어야 되고 음악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적이며 그리고 현대적인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목적으로 두 가지를 갖고 품바를 만들기 시작했죠. 무대와 관객을 허무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의 극장에서 마당놀이 형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저의 네. 목적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객석을 그냥 무용수와 그 무용수로 다 채우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관객과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쩌다 보면 관객을 제가 만지게도 터치도 하게 네. 되고 그럴 때 그 살아있는 그 생동감이 있어요. 공연하는 사람도 그래요. 관객한테는 더 그렇지만 네. 공연하는 사람한테도 그게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때 되게 살아있는 희열감을 또 느낄 때가 있죠. Su primera creación que circuló por aquí, Darkness Pumbaa, mostraba mucho de fuerza, de disciplina, de un trabajo al mismo tiempo creativo y vanguardista muy limpio. I think there are not many people in the world can make good music or dance at the same time. This strength eventually made his choreography like a kind of body instrument performance. Doc has enormous potential as a choreographer. The fact that his work is already being invited to places like New Zealand and all over the world. Ele criou para a nossa companhia de dança a coreografia Lub Dub. Estamos muito contentes de termos trabalhado com o J-Duck. 제가 다음으로 드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편안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선천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선천적이라고 말한다면 네. 지금 너무 자만하는 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면 후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사실 음악을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블랙 가스펠을 하시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지만 그 전에는 사실 쿵우 사범이셨습니다. 그래서 쿵우 도장을 하셨던 사범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고고장에서 노실 때도 쿵으로 음악을 맞춰서 네, 춤을 추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봐오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음악과 친해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서는 어머니께서는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피아노도 가르치시고 또 작곡도 가르치시고 네네네. 그러셨거든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뭐 내 아들이 음악도 좀 배우고 뭐 피아노 뭐 여러 가지 뭐 작곡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싶고 정말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떠셨어요? 억지로 하셨어요? 아니면 즐거우셨어요? 어렸을 때는 어떠셨는지? 당시에는 억지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정말 좀 더 아니면 그래서 후천적이 아닌가 싶어요. 네. 때로는 제가 어떤 탱고적인 느낌도 난다고 하시고 힙합적인 느낌도 난다고 하시고 그렇지만 어릴 때 다들 그거는 놀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어쩌면 제가 가고자 하는 춤의 방향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어쩌면 그쪽으로 원래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아내분께서도 부인도 같은 분야의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이제 분장실에서 준비를 하면서. 네, 김보라님이요. 네네네. 자, 그러면 혹시 같은 일을 하시면은 뭐 아이디어를 짠다거나 작업을 할 때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받나요? 일단 서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일단은 죽을 때까지 함께 일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로의 예술적 철학도 건드리지 않기로 아주 굳은 다짐을 했었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아무래도 한 번쯤 제가 그 아내분인 김보라 씨의 작품을 한번 엑스트라로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하다못해 엑스트라로 참여를 했는데도 파이팅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구나.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으면 그걸 얘기를 하면요. 그게 다시 저에게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김보라의 리액션이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을 주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 또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럼 앞으로 절대 작업은 같이 안 하지만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꼭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같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서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떠한 경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많은 도움이라는 게 사실 이 마음 심적 도움인 것 같아요. 심적 도움을 받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쿨한 부부시네요. 네네.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럴 때가 뭐 자주 있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사실 현대의 무용이라는 거 물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뉘거든요. 말 그대로 그 말은 뭐냐면 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결국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건 해석이 되는 춤이고 말할 수 없는 건 해석이 안 되는 춤이잖아요. 근데 현대 무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로 표현 안 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무용가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김재덕인 나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몸으로 말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문구를 만드는 게 뭐냐면 몸으로 몸한다. 몸으로 몸한다. 몸으로 몸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티즘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비슷한 운동을 해왔고 비슷한 춤을 어릴 때부터 춰왔기 때문에 저 무용가가 추는 춤이 뭔진 모르겠지만 왠지 알 것 같고 왠지 재밌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몸으로 몸한다. 어떻게 보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럴까?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 그렇죠. 라고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작은 동작을 통해서나 뭐 안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화라는 것이 있으면 수화는 언어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화가 반수화적인
전혀 수화 같은 것인데 반수화적인 동작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건 수화도 아니고 어떤 동작인데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표현되진 않지만 몸으로 어떻게 받아지는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있겠죠. 네네. 몸의 전체 부위로 보여드린다면 예를 들자면 제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의자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되는데 몸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일어난다. 호흡을 이용해서 머리를 쳐서 일어나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네. 몸으로 어떤 움직임을 하지만 그 원리도 보이기도 하고 희한하게도 재미있어 보일 수 있죠. 네네. 네. Very interesting. 차시죠? 네, 숨찹니다. 땀이 나네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한 2, 30초 정도 아주 짧은 네. 어떤 안무를 보여주셨는데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네네네. 엄청난 네. 에너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해주셨는지 네네. 제가 동작 중에 한 동작이 손을 이렇게 잡고 제가 똑같이 네네. 못할 거에 막 흔드셨던 뭔가가 있는데 네. 어떤 거를 표현해보자 하신 거죠? 아까 제가 동작을 이렇게 한 거는 네. 사실 파장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사물과 사물이 같이 맞닿았을 때 나타나는 힘, 소리의 힘.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원래 제가 지금 추는 모든 춤들이 네. 메소드가 제가 항상 그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사실 타격이라는 타격. 네, 주제로 항상 동작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신체 타격을 역이용하는 힘, 그리고 그래서 신체 타격 역이용, 그리고 공기 타격 역이용이라고 말을 해요. 네.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신체에서 신체를 타격을 줘서 내가 동작이 역이용되는 동작이 I see. 그리고 공기 타격이라는 건 사실 제가 말하는 공기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공기잖아요. 사실 제 몸 이외의 곳들이 사실 다 공기잖아요. 사실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에 자연에 내가 타격을 줬을 때 그것을 다시 역이용을 받아서 주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신체로 타격을 주던가 공기로 타격을 주던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땅에서 제가 왜 이런 동작을 한 것도 네네네. 땅에 이용을 주고 다음 동작이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모든 세상이 저희 인간들의 몸이 제외된 모든 세상이 자연이라고 하고 그게 제1의 자연이라고 한다면 제 몸은 제2의 자연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1의 자연과 제2의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를 목적을 갖고 사실 작품을 짜고 있고 네. 인간적 태도는 명상의 상태 그리고 명상의 과장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거이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장을 준 다음에도 I see. 명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움직일 때는 다시 내가 스스로 강하게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의지죠. 네, 그래서 명상의 과장과 의지를 네, 인간적 태도로, 기본적 태도로 삼고 동작을 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네. 완벽하게는 지금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네. 그렇죠. 사실 훨씬 우리가 더, 보고 있는 한국무용 공연도 보면 네네. 우리가 한국무용인지 알고 보지 그렇죠. 한국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보진 않죠. 네. 물론 살풀이나 뭐 양반춤 같은 것들은 양반이 추는 춤이구나라고 하지만 양반이 출 때도 양반이 하는 동작 모든 동작들이 독립적인 동작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몸에 배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미 몸으로 몸하고 있는 상태인 거였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관객과 그런 관계를 자꾸 발전해 나가고 싶은 저만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작 중에 제가 느꼈던 게 약간 무술과 같은 예. 그런 동작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아버님께서 쿵후. 아무래도 뭐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네. 사실 쿵후라는 그 무술도 네. 사실 자연에서 따온 것이잖아요. 아. 동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서 네. 권법들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봐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네네. 뭐 자연스러운 어떤 동작 그리고 그걸 동물을 아무래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비슷한 동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동양이 가지고 있는 동양 예술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꼭 한국에 있는 예술들뿐만 아니라 여러 동양 예술들이 보면 그런 예들이 많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까지 이제 해오신 작품 중에 안무를 하신 작품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나요? 가장 최근에 만든 속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한테는 다크니스 품바 이후로 수많은 작업들을 해왔지만 그 이후로 두 번째 저의 레파토리 작품으로서 제가 정말 만들고 싶은 작품이었는데 네.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작품을 어떻게라도 계속해서 아쉬운 점들을 계속 보완해서 그 작품을 어쨌든 품바처럼 다크니스 품바처럼 큰 작품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안무가님 그리고 처음에도 안무가 네네네. 코리오그래퍼라고 소개를 네. 했는데 이 호칭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무가보다 더 듣고 싶은 호칭이 있다라고 네네네 들었어요. 많은 인터뷰에서 항상 제가 말을 네.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안무가, 안무자라는 말이 네. 희한하게도 저한테는 걸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안무가도 표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안무가와 표현가는 봤을 때 낱말이 다르잖아요. 네. 그건 여태까지 안무라는 말이 있고 표현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다 그만큼 그 언어들이 제각기 자기 일들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그래서 안무라는 것보다 표현이라는 글씨가 저한테 맞다고 저는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냥 전 단지 거울에서 멋있는 모습 그리고 독립적일 수 있는 모습들을 그냥 거울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그걸 무대에 올리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음악을 그냥 표현해서 무대에 올리는 거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아마도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안무는 어떤 정말 이 대가들 보면 대가 연출가님들이나 안무가님들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저건 정말 안무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나를 보면 나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안무자라는 말을 받기에는 되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표현가, 표현자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크게는 일단 해외에서는 우리 연극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안톤 체홉의 이름을 따서 안톤 체홉의 이름이 있는 체홉 페스티벌이 있어요. 체홉 국제 무용전인데요. 네네. 거기에 초청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연출가 선생님들, 뭐 피터 브룩, 뭐 로베르토 루파주, 유명한 연출가분들이 있고 또 안무자는 이번에는 뭐 아크람 칸 그리고 시디 라르비 그리고 나초 두아토 또 이런 분들이 또 거기에 또 같이 제 작품과 함께 제가 또 어깨를 나란히 떴습니다. 여기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젊은 예술가가 정말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굉장히 왠지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재덕 표현가로서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